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회복 지원금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 방식을 택하되 소득에 따라선 차등을 두는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이번 추경 규모 예상했던 대로 20조 원 규모로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세금 수익 감소 예상을 고려한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빼면 실제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푸는 돈은 20조 2천억 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추경 3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는데요.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감안해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안을 선택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네, 자세히 짚어보면 우선 정부는 1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낸 후 이들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참고로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신이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4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소득으로 따져보면 세전 약 1,13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어디에 언제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급 방식은 2020년 코로나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때와 비슷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도 포함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사용 기한은 4개월 정도입니다. 구체적 사용처는 사행, 유흥업종 등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이커머스 등에서는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세부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지역사랑 상품권도 8조 더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29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데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까지 높아집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고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에 할인 쿠폰 780만 장도 뿌립니다. 2차 추경이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철도, 항만 등 SOC 조기 투자,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특히 일정 기준을 갖춘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산업 쪽에서는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AI의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늘리는데 1조 2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현재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 회복을 위한다는 추경의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올해 2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경기 악화로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 세수 결손 문제를 기존처럼 기금 전용이나 예산의 불용 처리가 아닌 솔직하게 세수 부족 문제를 인정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유지하면서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했다지만 전체 재원의 3분의 2가량을 빚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살림 적자는 110조 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재정 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어섰고요. 국가 채무도 1,3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은 49%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7월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